기술장인 네트워크 웹이나 스타트업 제품 제작에 대한 모든 것 제3회 PCB, 인베디드 소프트에 대한 모든 것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벌써 3회를 행사를 맡게 되는데요. 그 전에 있던 그 많은 그 두 번째 행사에 있어서도 그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실 댓글도 달리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특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되게 어렵게 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기보다는 직접 좀 소개해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소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근무하는 김경민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상기대에서는 그러니까 2008년부터 이 PCB 관련된 센터, 저희 센터 이름은 고부가 PCB 공동연구센터라고 하고요. 이 센터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이 센터를 통해서 기업 지원, 학생들 교육, 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상기대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 전자공학과의 김성윤 교수고요. 제 전공 분야는 주로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부터 이제 아키텍처, 그 다음에 좀 강점이 되면 저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서하고 칩 SoC 디자인 경험을 해봐서 그쪽 부분에 이제 관련이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좀 대답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스파클링의 백종원 기술이사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이제 일반 민간기업 지금 출신이고요. 저희 회사는 그 IoT를 기반으로 인베디드 펌웨어 쪽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내외 정밀치기 부분을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해왔던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펌웨어나 인베디드 관련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하지만 요새 대부분의 서비스가 모바일 폰을 중심으로 인베디드나 펌웨어가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험을 조금이나 나누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조업을 하려는 그런 친구들, 뭐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이 부분이 되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면 PCB란 어떤 건가라는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쓰여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데 네. 김경민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CB는 정확하게 영어로 Printed Circuit Board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그 전자제품을 보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테레비 아니면 뭐 가전제품, 모든 가전제품에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이제 파란 기판이 있습니다. 이 기판이 그 기판에는 이 반도체나 칩이나 뭐 저항이나 이러한 전자제품 부품들이 있는데요. 이 부품들을 탑재해서 그러니까 쉽게 실장을 해서 정기적인 신호를 흐르게 해서 제품을 구동시켜주는 그런 전자제품의 핵심인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뛰고 하는데 여기에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네. 그 피를 흐르게 하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그런 부품을 우리는 PC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PCB는 그 절연체 위에 이렇게 구리라고 하는 그런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회로가 흐르는 층이 한 층인 거는 단면, 그다음에 두 개의 층인 경우에는 양면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PCB는 일반 가전제품에 쓰이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 있죠. 이 스마트폰에는 12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12층인 그런 메인보드를 형성하는 그러한 그 PC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제품이나 모든 제품에 어떤 필수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PCB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로 설계, 지금 전자과 교수님이 계신데 일단 회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PCB를 만드는
그런 그 업체에서 가공할 수 있게끔 아트웍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장비를 움직여서 PCB를 만드는 그런 캠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PCB가 다 만들어지면 이제 실제로 그 전자제품, 그러니까 부품을 실장할 수 있는 그런 실장 업체에 가서 조립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떤 완제품의 형태로 조립이 되겠죠. 예, 그 중에 그 어떤 일부분인 그 PCB는 굉장히 중요한 뭐 이러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혹시 좀 첨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지금 주제가 이제 이렇게 PCB, 그다음에 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일반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나눈 걸로 보면 사실은 PCB는 인베디드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지금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오면 엔진이 없으면 못 굴러가듯이 엔진이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그 바디는 하드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PCB는 지금 전자제품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뭐 공장에 돌아가는 제어부터,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다 하는 것들은 PCB가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제품을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관점으로 확대 해석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PCB는 PCB 분야 따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보통 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전의 PCB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PCB가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결국은 그런 거죠. 현장에 내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주의가 산만하거나 이랬을 때 기계가 대신 그러한 정보나 서비스를 나한테 알려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치에게.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실내, 내가 뭐 책상이 됐든 아니면 뭐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이런 고정된 그런 위치뿐만 아니라 이동 중이라든지 뭐 야외라든지 뭐 시간의 구애 없이 뭐 이런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이 찾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고민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PCB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동차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그 고차원적인 그런 서비스 단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좀 접해볼 수도 있는 뭐 마이콤 뭐 이런 계통 보시면은 되게 아마 그 전기 밥솥 있을 거예요. 전기 밥솥. 근데 상태를 그냥 뭐 예전에는 LCD 판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이제 알려주다가 이제 음성으로 알려주게 되죠. 어떤 상태가 되면. 이런 부분을 다 알려주고 하는 그런 단말 장치라든지 그 서비스 설계를 하는 그런 기판, 그런 초록색 또는 파란색 그런 기판을 이제 PCB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기능을 담아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창업 기업들이 꼭 이거는 알고 이제 PCB나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를 뭐 활용을 해서 뭐 전제품 만든다라고 할 때 있어가지고, 그때 뭔가 꼭 사실 좀 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한 2가지씩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PCB는 그러니까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 뭔가 제품을 만들려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일단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자회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전자회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 그 설계를 바탕으로 PCB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부품을 탑재해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구현하거나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PCB라고 하는 거를 제작할 때 회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회로 설계한 대로 PCB라고 하는 게 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CB라고 하는 거는 한 20개에서 한 50개 공정을 거쳐서 어떤 전자 회로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형성이 안 되고, 특히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그러한 경우에는 그 PCB의 그 층이라고 하는 회로가 전부 다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회로의 선폭도 줄어지고, 그러다 보면 PCB가 뭐 2층, 4층, 6층, 8층, 특히 뭐 통신 뭐 이런 부분에는 더 많은 그런 기능이 탑재돼야 하기 때문에
그 회로가 전부 다 이렇게 더 작아집니다. 근데 이제 설계를 했는데 그 PCB가 구현이 이제 PCB를 이제 샘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이 사실은 그거를 처음부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기업체에 어떻게 맡겨야 될지 이게 사실 상당히 애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는 그 전문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PCB 관련된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 센터도 있어서 그러한 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회로 설계에서 PCB가 만들어졌을 때 대부분이 그 좀 놓치는 게 뭐냐면 싼 데를 찾습니다. 네. 근데 싼 데를 찾는데 싼 데를 찾으면 나중에 PCB가 제작되었을 때 작동을 안 하거나 뭐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졌을 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알아서 그러니까 아주 많은 그런 어떤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뭐 지식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조 공정에 쓰이는 재료가 진짜 내가 설계한 그런 대로 구현이 되는 재료인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것을 위한 뭐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데도 좀 참석을 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쌓고서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약간 이게 약간 트라이 앤 에러, 그다음에 이런 제품 컨셉을 완벽하게 다 하려고 그러면 전체 프로세서를 다 알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 김경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업한테 그냥 가시면 거기는 또 사실 잘 모르는 분야니까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학교나 공인된 기관을 통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의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는 게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특징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스타트업을 이제 경우를 둔다라고 하면 아마 출신이 전자공학과만 계시면은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은 내가 제조를 하고 싶고 어떤 기구를 만들고 싶고 PCB가 필요하고 하는 게 전자공학과 아니신 분들도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 다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의 특징, 간단하게 딱딱하고 말랑말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선은 라이프 사이클이 차이가 있어요. 아까 이제 중요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용이 나옵니다. 소프트웨어는 초기부터 비용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하드웨어는 설계 한번 하는데 비용 얼마, 도면 하나 뽑는데 비용 얼마, 뭐 실장 한번 하는데 또 비용 얼마, 또 무슨 비용 얼마, 그러면은 처음에 뭐 몇백만 원 하다가 몇천만 원 하다가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또 그런다고 해서 또 원하는 제품이 바로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한 번 또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동작 가능한 제품, 완제품도 아니죠. 동작 가능한 수준의 어떤 컨셉이 정립되는 하드웨어 기구가 바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최소 뭐 한 달 뭐 이렇게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또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또 시간이 비용이고 또 착각하시는 게 내가 설계한 거는 또 근본적으로 또 다시 넘어가 볼게요. 내가 설계한 이 기구는 세상에 없는 걸 거야. 내 아이디어는 이거 대단한 거야.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셔서 처음에 크게 설계를 하세요. 예. 심지어는 아까 그 간단한 거 설계하고 만드는 것도 생각하신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것도 돼야 되고 요새 추세니까 이런 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겠지.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절망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네, 꽃도 못 피우시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용어가 있죠. 이제 POC를 해본다. 네, 컨셉을 내가 증명해 본다.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증명한다. 내가 어떻게 손댈지도 모르죠. POC를 좀 설명을 좀 더. 예, 그러니까 POC라는 거는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루브 오브 컨셉트의 약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념을 내가 증명해 본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내 팀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구를 설계하거나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새는 하드웨어도 한 10여 년 전부터 아주 좋은 이제 교재급, 어떻게 보면 성능도 어마어마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초기에 이제 뭐 아두이노나 뭐 라즈베리파이나 뭐 이런 거 이외에도 한국형도 있고 뭐 어디 중국발도 있고 해서 내가 잘 몰라도 거기서 돌려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뭐 불을 껐다 켠다든지 뭐 온도를 재본다든지 어떤 액션이 발생하면 그 뭐 리액션이 나온다든지 이벤트가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품을 아주 컴팩트하게 설계하는, POC를 통해서 아주 컴팩트하게 설계하는 그런 역량이나 힘이나 어떤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전문 업체에 맡기셔서 컨셉 제품을 뽑으시는 거를 저는 이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상황입니다. 네.